저는 인구학자가 아니고 정치를 연구하고 있는데 인구라는 개념이 되게 어색하게 들렸어요. 체력은 국력 그런 느낌, 인구는 국가의 힘, 뭐 국력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렇게 계량주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수치가 많으면 힘센 국가 그런 거가 300년 이상 픽스됐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인구를 많이 낳으면 좋다. 그러니까 출산주의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연구한 거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인데 관계인구 개념의 키워드는 오리진을 가면 동일본 대지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고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일본 3대 도시권 교토, 오사카, 도쿄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복구를 다 마치고 그 지역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인구들이 생긴 거예요. 주민들하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도와달라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게 과거 같으면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무슨 분화로드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식으로 계몽, 실천, 일방향의 그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본 거죠. 너 거기 가서 뭐해? 왜 자꾸 가 지역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표현하는 말이 나 그냥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온 게 관계인구란 개념이거든요. 근데 총무성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인구에서 보면 자연적 인구 변화가 있고 사회적 인구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구주의 관점에서 자연적 인구 변화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그건 회의적이라면 그러면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거죠. 진짜 빵 터졌던 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독특한 유형의 관계 인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계층일 것 같아요? 역시 군인하고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생활인구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당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일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거기 물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두 지역 거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쉽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역의 사정도 잘 알고 어떤 지역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인구라는 부분이 재미있었고 인구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회적인 접근을 한다는 부분이 재미있었고 세 번째가 그 우리나라의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부분들이 이미 잠재적인 예비 관계인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014년도에 마쓰다 보고서에서 이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 공포적으로 이런 예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 마쓰다 보고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쓰다라는 전 관료가 속해 있는 인구 감소 대응 그러니까 위원회 이 사람이 좌장인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냥 마쓰다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간 거고 추계를 해보니 일본의 인구가 1억이 깨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출생 가능한 여성의 수가 줄다 보니 망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지자체들이 그 1700개 되는 지자 어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50%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무슨 일본 대침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쇼크가 된 거죠. 그 보고서가 다듬어져서 2015년에 책으로 나왔고 그게 초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쓰다 보고서 때문에 일본의 2015년에 지방창생 정책에 그 부분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고 그리고 마을 사람 뭐 일자리를 창생하는 전략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의 정책은 그런 식으로 지방 정책은 그렇게 간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 흐름을 10년 전에 만든 거죠.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전략 기본 계획인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굵직굵직한 계획들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거든요. 마쓰다 보고서의 임팩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제가 그러니까 마쓰다 보고서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주의다, 뭐 도시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지방에 보내려고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책으로 나온 게 지방 소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주는 네거티브한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제일 비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일본이 툭 던진 말인데, 물론 툭 던진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던진 말인데, 지방 소멸한다 그러면 그게 미루어 짐작컨대 행정기관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행정기관에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2개의 행정기관이나 3개의 행정기관을 걸쳐서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방 소멸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지금 우리는 지역이 안 그래도 힘든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던진 거를 그렇게 정책적으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걸 갖다 쓰고 그래죠. 어떤 사람은 인구 소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소멸한다는 건가? 그 얘기가 긍정적인 어떤 미래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스다 보고서에 은근한 뭐랄까 나비 효과? 그런 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마스다 보고서는 뭐 의미 있는 저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소위 한국과 일본의 그 인구 전략이나 지방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준 부정적인 효과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소멸의 이슈를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어떤 말로 쓸 수 있을까요? 소멸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재생이나 활성화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의 의미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일본에 2가지 흐름이 있어요. 관 쪽에서는 지방 창생을 쓰고 현장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더 선호를 해요. 근데 이 공동화라는 얘기도 메이지 대학 농학부의 오다기리 토쿠미 교수가 일본 농촌을 봐하니 농사 짓고 잘 살았는데 자식들이 다 도시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토지의 공동화, 마을의 공동화, 사람의 공동화가 필연적이다. 그리고 사람의 공동화라는 건 다 떠났다라는 거고, 마을의 공동화는 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토지는 땅은 있는데 황폐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농촌 잘도 되겠다. 그 경고를 한 거거든요. 위기를. 그리고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지방 소멸 내기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